광주 동부경찰서 현관 앞입니다. 그제 오후 6시쯤 이곳에 도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생활용품점에서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내에서는 도주할 염려는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주고 이제 경찰서 주차장에 와가지고 수갑 채우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도주한 거예요. 경찰은 지문 채취와 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3시간 20분 만에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해당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올해 9월 입국한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지구대에 잡혀온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외국인 10명이 집단 탈주극을 벌였습니다. 9월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지구대로 향하는 도중에 도주했습니다. 이처럼 소홀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 여지 때문에 현장에선 수갑 사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재량적 판단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나 어떤 규정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구체화해 주면 경찰관 일선 경찰은 훨씬 일하기가 편하겠죠. 경찰은 남성에 대해 도주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피의자 관리 지침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9시 20분께 잡혔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어허. 김길수의 도주극 63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CCTV에 포착된 이 김길수의 아주 다급했었던 이 검거 과정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공중전화박스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길수인데요. 전화를 건 상대는 택시비를 대신 내줬던 여성, 즉 김길수의 연인인데요. 이 전화 때문에 덜미를 잡힌 김길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고 이 인도와 경찰을 차도를 넘나들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검거 직전까지도요, 저항을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찰에 의해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야, 지금 보세요. 정말 긴박했고 이 극렬하게 무장으로 흉기나 그런 저항은 없었지만 정말로 걸음아 나살려라고 현장에서 달아난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저 검거에 대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결정적 계기는 의정부에서 네. 그 공중전화로 그 원래 연락을 했던 여자분 있잖아요. 아하. 처음에.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네. 그때 같이 형사분이 계셨던 거예요. 여자 형사분이.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니까 즉시 연락을 해서 공중전화의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저 입었던 검은 옷, 저것을 사입은 것이 목격이 된 이후에는 네. 어디에 과연 사흘 동안 도주를 하고 있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아하.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더니 네. 아주 다종다용한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여기저기를 다녔더라고요. 어허.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지난 4일 밤에 도보로 고속터미널역에서 사평역, 여기가 멀지 않습니다. 큰 사거리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걸어서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약 2시간 후죠. 새벽 2시경에 경기도 양주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어허. 근데 아마 동생 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상가 주차장 등에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어떤 숙박업소 같은 데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에 네. 경기 의정부시에서 버스로 이동을 해서 거길 가서 PC방에서 본인 관련 기사 등을 검색을 하는 그런 치밀한 행태를 보였다고 아하. 합니다. 도주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당연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한 기사가 대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지금 경찰의 포위망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PC방 가서 검색을 해봤겠죠. 도주범 김길수, 자기가 자기 이름을 검색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있죠. 그 범죄자의 지인에게 경찰이 같이 있으면서 전화가 걸려오면 쉿! 한 다음에 받으자. 하나, 둘, 셋 받으라 한 다음에 딱 그 상황을 추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연출됐고 그 덕분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던 김길수를 검거할 수 있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길수 도주하면서 상당한 치밀함을 보였잖아요. 그랬습니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요. 교통수단도 버스, 지하철, 도보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어허.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환복, 그러니까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었다라는 건데요. 병원에서 도주할 당시에는 남색의 병원 직원 복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정부까지 가서는 상하이 모두 밝은 색의 베이지색 옷으로 또 환복을 했고요. 미용실에 가서는 머리 스타일까지 변경을 하는 또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장원도 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미장원까지 들렸고요. 네. 어젯밤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중고 의류 매장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검정색 상하이 의복을 구입해서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길수의 이런 치밀함도 다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어요. 왜냐? 경찰이 나름 치밀하게 전략을 짰고 왜? 그 여성이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김길수가 안양에 있는 한 주차장에 택시에서 내릴 때 한 여성이 다가와서 택시비를 건네줘. 바로 그 연인이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집에 딱 언젠가는 다시 연락 올 거라 생각하고 그 여성 집에 같이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던데 바로 딱 걸렸던 거예요. 검거된 이후에 김길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숟가락은 우발적으로 먹은 건가요? 그러면 왜 드신 거세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연락한 게 맞습니까? 태도가 불량해요. 일단 이담 아나운서 지금 보세요. 탈주 계획 언제부터 했어요 했더니 계획 안 했어요. 답변 태도 지금 뭘 잘했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담 아나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계획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다소 퉁명스럽게 계획 안 했다고 하고요. 또 도주 행각에 조력을 준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없어요. 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을 네. 했습니다. 김길수는요, 구속 상태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이용한다면서 보호장구를 잠시 풀어준 사이에 도주를 했었죠. 네.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누비다가 어제 저녁 9시 20분쯤에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체포 당시에요, 옷을 입고 있었던 거는 검정색 상하이였습니다. 네. 김길수가 마지막으로 서울 고속터미널 CCTV에 잡혔을 때가 바로 저 옷이었거든요. 저게 4일 저녁이었습니다. 네. 그 옷 그대로였고요. 그 긴박한 도주 과정에서 김길수는 사우나에도 들렸고요. 식당에서 음식도 버젓이 먹었고요. 네.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하고 옷도 사입으면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글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침착하다고 해야 될지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경찰서로 압송돼 들어갈 때는 마지막 그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서 사입었던 옷을 입은 채로 그 짙은색 검은색의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는데 경찰서에서 나올 때는 박성배 변호사님 무슨 파란색 조끼 같은 걸 입었어요. 뭐 추워서 입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거 뭡니까 저거? 그렇지는 않고 김길수가 착용한 파란 조끼는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가려주는 조끼, 이른바 호송용 조끼입니다. 2019년, 바로 이거예요, 이거네.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배포되기 시작했는데 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 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면 도주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조끼라고 할 수 있고 네. 2016년부터 수갑을 착용하고 있을 때는 수갑 가리개로 가려주고 네. 2019년도부터 포승줄에 묶여 있으면 이 호송용 조끼로 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가려주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서 그냥 글쎄요. 이게 본질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박성배 변호사님.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포착됐을 때만 해도 CCTV 포착됐을 때만 해도 김길수가 어디론가 지방으로 뭔가 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상대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눈이 이 소홀한 곳으로 좀 이동하려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서울 근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길수가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갈 때는 지방으로 그 신원을 숨기려고 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를 타고 어느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버스 정류장이나 승강장에는 거의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하. 자신이 내리는 순간 CCTV에 자신의 모습이 포착돼서 그 이후에 이동 동선이 잡힐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서울, 수도권 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하철 정도만 이용한다면 CCTV에 포착되지 않고 용이하게 숨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주 이후에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원해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한정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지인 내지는 친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은 포착됩니다. 역시나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경과로 포착이 되었는데 아하. 처음 김길수가 도주한 후에 만난 인물이 여자친구인 여성, 이 여성이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만 원 정도를 건네주었죠. 네. 그 이후에 다른 인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금전적 도움 등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한 것 같고 아하. 보통 접촉을 한 인물이 존재하게 되면 경찰은 이 사람을 친족이 아닌 이상 범인 도피죄로 입건한 다음 압박도 가하고 그리고 연락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라는 설득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화를 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 수발신 내역을 확보하려는 조치도 취해두는데 오래지 않아서 역시나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해왔고 그 전화를 빌미로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를 파악한 이상 그렇군요.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검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조금 전에 그 모습에서 공중전화에서, 왜냐하면 김길수는 도주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서, 하지만 연인의 그 휴대전화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겠죠. 또렷이.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쫓기는 상황에서 연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검거가 됐어요. 결정적 계기였어요, 저게.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보세요. 김길수가 도주를 감행했는데 이 김길수가 받고 있던 혐의, 지었던 죄는 이른바 무슨 이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무슨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아니었단 말인데 왜 도주를 감행했을까 그러면? 일단 본인 주장에 따르면요, 우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허. 본인이 지금 교도소를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도소 가는 것보단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서 숟가락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 굳이 이런 도주를 감행했을까? 지금 김길수가 최근에 매입한 부동산이 한 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 보증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금액도 큽니다. 1억 5천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 돈을 수중에 넣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어허.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 돈을 수중에 넣으려고 했던 것인가? 네. 변호사비를 충당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게 현재 경찰의 판단 내용입니다. 어쨌든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정말 기지와 끈기 덕분에 지금 63시간, 63시간 만에 김길수를 검거해서 정말 잘했는데, 만약에 이게 검거를 못하고 도주가 장기화됐으면 저희가 우려했던 게 김길수의 과거 범죄 전력 중에 성폭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만 신속하게 검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길수를 도주죄로 추가 입건하고 아하. 김길수의 연인도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김길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도주죄에 대해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이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도 추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김길수는 조력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처벌받을 것임을 익히 알고 있어서 일단 조력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길수는 예전에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수감되는 사람보다 두 번째 수감되는 사람이 수감 생활 자체에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아마 그 부담으로 도주를 감행한 것 같은데 네. 이미 특수 강도로도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도주죄가 추가되고 도주한 경우 특수 강도 재판 과정에서도 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 오늘 0시 25분쯤 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10대 남성 A군이 경찰서 인계를 앞두고 돌연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오토바이를 정리해달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지구대 문 밖으로 나섰는데 그대로 오토바이를 탄 채 도주해버렸습니다. A군은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임의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를 해보니 A군은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B급 수배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로 구인장이 발부된 건 아니라 수갑을 채우지 않았었다며 남성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각 대구에서는 현직 경찰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체포한 수배자 도주의 음주운전까지 지난달 4일부터 특별 치안활동을 펼치는 경찰의 공직기강 회의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가인데요. 네. 불법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23명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하, 참나. 제가 말씀드렸죠. 최정하 기자님. 어디 대한민국 땅이 지들 놀이터에 뭐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도박을 하려고 지금.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요. 경찰은 어제입니다. 11일 새벽 3시쯤 112 전화로 외국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요. 무려 1,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무려 2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통제에 잘 따르니까 이 경찰분들이 이들에게 수갑을 아예 채우질 않았었던 거예요. 이 경찰은 이 신원 확인 등 기초 조사를 위해서 베트남인 전원을 인근 지구대로 이미 동행해서 공간이 넓은 이 회의실에서 우선 대기를 하도록 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영상 보면 이제 수갑 안 채운 게 보이시죠? 일단은 동행해서 일단은 조사를 하려고 경찰 승합차에 태우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 느낌이 뭔가 서늘한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수갑을 안 채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역시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회의실에 대기를 맡겼던 이 사람, 자, 흰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 뭐예요?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죠. 자, 뒤이어서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또 다른 남성도 막 뛰어갑니다. 화장실 마려운 거예요, 지금 뭐예요? 맨발로 황급히 도주하는 이들이요. 조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베트남인들입니다. 아니, 넓은 공간에서 조사한다면서 최진봉 교수님 어쩌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일단 아까 최정하 기자 잠깐 얘기했는데 네. 회의실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일단 많아요. 네. 많다 보니까 회의실에다 모아놨는데 회의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게 그 창문 같은 거를 우리가 소위 못 도망가게 또 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살 같은 걸 만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하. 물론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 창으로 돼 있고요. 시스템 창을 확 열리지 않는 창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릴 지금 저런 거. 네, 맞습니다. 최대 열릴 때가 17cm예요. 17cm가 열리고 가로로는 90cm 넓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이제 베트남 민중에 좀 마르고 네. 체격이 좀 왜소한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명씩 나갔다는 거예요. 저기를 통해서. 어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요 알게 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30분 지난 뒤에 알았어요. 10명 도망가고. 아이고. 그러니까 바로 발견도 못하고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경찰들이 왜냐하면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회의실에 놔두고 저렇게 그 방범이 잘 안 되는 창이라고 하면 누군가 경찰관 한 명 정도가 그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한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회의실은 CCTV가 없어요. 네. 이제 경찰들이 회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CCTV도 없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경찰을 거기에 배치도 안 했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사하는 사람들만 12명인가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곳이 다 있고 회의실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인원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10명이 도망을 간 겁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홀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람이 어떻게 나가겠나, 도주하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한데요. 그런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리 처음에 이미 동행할 때 저 베트남인들이 협조를 잘했다 하더라도 수갑을 안 채운 게 일단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협조 잘하면 수갑 안 채운다? 수갑을 반드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장비 규칙상 수갑도 필요한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 수갑을 안 채워서 도주한 이상 경찰은 할 말이 없죠. 특히나 어수선한 상황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도박 현장에서 검거된 외국인이라면 언제든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보호와 감시,
그 역할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 네.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네. 다행히 도주한 10명 중에서 7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네. 나머지 3명 중 2명도 자수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1명도 조만간에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동안의 경찰력 낭비도 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검거한 이후에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하게 되고 출입국 사무소는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